안녕하세요. 한밤의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깊은 감동과 긴장감 속으로 끌어들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믿을 수 없는 반전과 진실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자, 편안히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70세 할머니 이순자와 그녀의 손녀 미나, 그리고 그들을 지켜준 충직한 강아지 별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 배신, 그리고 직감의 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쿵쿵 뛰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도 바로 그런 아침을 맞이했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단련된 직감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14층에 살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이죠. 하지만 그날 아침, 할머니의 마음은 한강의 반짝임만큼 맑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바로 오늘 손녀 미나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미나는 6개월 전부터 박준호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오늘은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때문이죠. 세수를 하고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10월의 서늘한 가을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한강은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빛났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때 별이를 불렀죠. 별이, 이 녀석은 정말 특별한 강아지예요. 미나가 중학생 때부터 키운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형견으로 올해로 벌써 10살이 됐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70세가 넘는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죠. 별이는 평소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어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준호만 보면 완전히 다른 개가 됐어요.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자세까지 취했어요. 별아, 왜 그러니? 할머니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만 별이는 불안하게 거실을 서성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적 있으신가요? 가끔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죠. 할머니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미나는 별이가 질투하는 거라며 웃어넘겼고 박준호도 개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미나의 지난 몇 년을 떠올렸어요. 미나의 부모님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미나는 갑작스럽게 고아가 됐고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상당했어요. 강남의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현금까지. 할머니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그 재산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이제 그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했죠. 미나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효녀였죠. 돈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모든 재산 관리는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할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라며 웃는 미나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너무 순진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 미나가 박준호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미나는 점점 멍해지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 같았죠.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어 있었어요.
미나야, 요즘 몸이 안 좋니? 자꾸 피곤해 보이는데 할머니가 물었을 때 미나는 잔이에요. 준호 오빠가 주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양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건강한 28세 젊은이가 왜 갑자기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게다가 미나가 말한 그 영양제는 하나에 10만 원이나 하는 고급 제품이라고 했어요. 외국에서 수입한 거라던데요. 미나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미나가 준호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이상했어요. 평소 당당했던 미나가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미나는 왜 점점 더 위축되고 약해 보였을까요? 할머니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곧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상견례 날 아침, 할머니와 미나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나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다 실수로 삐끗하기도 했죠. 미나야, 긴장되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조금요.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할머니는 미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같았죠. 미나야, 그 영양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니? 준호 오빠를 만난 지 한 달쯤 뒤부터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특별히 구해준 거래요. 할머니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어요. 정상적인 영양제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별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박준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왔어요. 별이는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짖으며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털이 곤두서 있었고 마치 위험한 적이 다가온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의심을 키웠어요. 박준호가 현관에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30대 중반,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예에 바르고 준수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별이는 그를 보자마자 더 격렬하게 짖으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급히 목줄을 잡아야 했죠. 죄송해요. 별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말했지만 박준호는 웃으며 괜찮아요. 걔들이 가끔 그럴 수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색이 스쳤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시죠? 별이의 반응, 미나의 상태, 그리고 박준호의 미묘한 행동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모두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남의 송원이라는 고급 한정식집은 프라이빗 룸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한 끼 식사비가 수십만 원은 좋게 나올 그런 곳이죠.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박준호의 부모님이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 아버지는 제약회사 사장이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했죠. 겉으로는 품격 있고 예에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할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이 자꾸 미나에게 머무르는 걸 눈치챘어요.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방은 한국 전통 가구로 꾸며져 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죠. 분위기는 좋았지만 할머니는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박준호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미나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미 알고 있을 법한 질문이었는데 굳이 묻는 게 이상했어요. 8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자 그들은 과장된 동정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안 됐네요. 그런데 대화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박준호의 어머니가 물었죠. 그럼 재산 관리 같은 것도 할머님이 하시는 거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상일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미나가 아직 어려서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자 박준호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준호가 미나 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저라면 등골이 서늘해질 것 같아요. 상견례에서 첫 만남의 재산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꺼내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미나를 바라보자 미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했어요. 미나의 반응은 더 이상했어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미나야, 오빠랑 재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 박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미나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할머니는 미나의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미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불안정했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때 미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속이 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니, 미나야? 네, 금방 올게요. 미나는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할머니가 놓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긴장한 걸까?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미나가 화장실로 간 사이 박준호의 부모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미나 씨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박준호의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사업가의 냉정함이 묻어났죠.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천천히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요즘은 혼전 재산 계약서 같은 것도 쓰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미나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해지지 않나요? 할머니도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뭔가 계획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미나의 작은 비명소리가 났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박준호가 재빨리 말했어요. 제가 가볼게요.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화장실 앞에 도착하니 미나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핸드백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할머니가 미나를 도와 물건들을 주우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작은 약병 몇 개와 함께 미나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유언장 초안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는 재산 이전 동의서 같은 법률 문서였죠. 미나야, 이게 뭐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보이자 미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박준호가 화장실로 달려왔어요. 서류를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건 제가 미나한테 준 거예요.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8살 건강한 사람이 왜 유언장을 써야 하나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 설명은 전혀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나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더 이상했죠. 그 순간 식당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왈, 왈, 별이의 짖는 소리였어요. 집에서 여기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인데 별이가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게 별이 소리 같은데 정말로 별이가 식당 입구에서 절박하게 짖고 있었어요. 마치 도와줘, 미나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입구로 향했어요. 별이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10년 넘게 키운 직감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입구에 나가보니 정말 별이가 있었어요. 털은 지저분하고 숨을 헐떡이며 발가락 사이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어요. 먼 길을 달려온 게 분명했죠. 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미안함으로 떨렸어요. 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마치 미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나가 밖으로 나와 별이를 보자 별이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미나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울음소리를 냈죠. 마치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 빨리 집으로 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미나의 핸드백을 물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얌전했던 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이상했죠. 별아, 왜 그래? 미나가 당황하자 별이가 너무 세게 물어서 핸드백이 열리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시 바닥에 쏟아졌어요. 유언장 초안과 재산 이전 동의서가 다시 눈에 띄었죠. 이번엔 박준호의 부모님도 밖으로 나와 그걸 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박준호의 아버지는 유언장 초안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이게 뭐죠? 왜 미나 씨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박준호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그건 그냥 결혼 전에 정리해두면 좋다고 해서,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어요.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걸, 그리고 별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별이는 계속 서류 주위를 맴돌며 짖었어요. 마치 딕의 증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별이의 행동과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을 종합해보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박준호의 어머니가 만류했어요. 아직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나가 몸이 안 좋아 보여서요. 집에서 쉬게 하고 싶어요. 미나는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휘청거렸어요. 박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분을 안전하게 모셔드려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오늘은 미나와 둘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박준호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지만 어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할 순 없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별이는 미나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별이가 어떻게 그 식당까지 찾아온 걸까요? 정말 신기해요. 미나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나의 핸드백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서류들이야. 정말 기억이 안 나니? 전혀요. 제가 언제 그런 걸 준비했는지, 왜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확신했어요. 박준호가 미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주고 그 상태에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미나를 소파에 앉히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미나야,
그 영양제 먹고 나서 기분이 어땠니?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준호 오빠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하거나 은행 관련 질문에 답했는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나가 가져온 영양제 병을 살펴보니 라벨에 적힌 성분이 일반적인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평생 병원에서 일하며 약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던 할머니는 그 성분 중 일부가 정신과 약물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아차렸죠. 미나야, 이 약은 당분간 먹지 마.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미나가 잠든 후 거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박준호의 목적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는 미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마 몇 달, 아니 몇 년 전부터 미나를 관찰하고 접근했을 거예요. 약물을 이용해 미나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 상태에서 재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 거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우선 미나를 병원에 데려가 약물 검사를 받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의 신고도 고려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나의 안전이었어요. 박준호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걸 알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거든요. 별이는 여전히 미나의 방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마치 박준호가 밤에 몰래 찾아올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별아,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전날보다 훨씬 맑은 정신을 보였어요. 약물을 하루 끊었더니 벌써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또렷해졌죠. 할머니, 이상해요. 어제보다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나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부탁해 긴급 혈액 검사를 받았죠. 오후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나 씨 혈액에서 정신과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농도로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이런 약물은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데 의식을 흐리게 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매우 위험하죠.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박준호가 의도적으로 미나에게 이런 약물을 먹인 거였어요. 이 정도 농도라면 거의 매일 복용한 것 같네요. 조금 더 오래 복용했다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었어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죠. 미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할머니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나가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의 법적 효력을 알아봐야 했죠.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언장 초안, 재산 이전 동의서, 대출 신청서, 부동산 담보 설정 동의서까지. 다행히 아직 공증을 받거나 등록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후에 공식화됐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변호사는 박준호를 약물 이용 사기와 재산 갈취, 미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이런 약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의료법 위반이고 불법적으로 유통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경위를 설명하고 병원 검사 결과와 수상한 서류들을 제출했죠. 형사는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교묘한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상속녀들을 노리는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요.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죠. 박준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형사는 미나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다른 곳에 피해 있으라고 조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미나는 모든 일을 정리해봤어요. 미나는 약물의 효과가 빠지면서 점점 더 많은 걸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생각해보니 준호 오빠가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통장 비밀번호, 부동산 서류 위치, 보험과 주식 규모 같은 것들. 미나는 그때 머리가 멍해서 중요한 정보인지도 모르고 다 말해줬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미나는 괜찮나요? 어제 갑자기 가셔서 정말 걱정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할머니는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어요. 미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분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박준호는 당황했어요. 왜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나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약물이라면서요. 전화 너머로 박준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제가 준 건 그냥 영양제인데 그의 변명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추궁하자 그는 지금 해외에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라고 둘러댔어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죠. 준호 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말고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준호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나와 저는 결혼할 사이인데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박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사과와 해명이었지만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죠. 너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나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는 그 문자를 즉시 경찰에 전달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호에 대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준호는 이런 수법으로 최소 5명 이상의 여성을 속인 전력이 있어요. 형사는 그의 범죄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부유한 독신 여성. 특히 부모를 잃은 상속녀들을 타겟으로 삼아 철저히 조사한 후 접근의 신뢰를 얻고 약물을 이용해 판단력을 흐린 뒤 재산을 빼앗는 방식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제조해 공급한 것으로 보였어요. 회사는 이미 수사 대상이었고 관련자들도 체포됐어요. 다른 피해자들 중 2명은 이미 큰 재산을 잃었고 1명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형사의 말에 할머니는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별이가 어떻게 그 식당까지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미나가 말했어요. 집에서 식당까지 30분 거리, 별이가 혼자 그 길을 찾아간 건 기적 같았죠. 별이는 이미 박준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는 별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박준호는 결국 체포됐어요. 약물 이용 사기, 재산 갈취 미수,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그의 아버지와 공범들도 중형을 받았어요. 재판에서 박준호의 범죄는 피해자들의 정신을 조작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됐어요. 재판 후 할머니와 미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고 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죠. 저희에게도 별이 같은 개가 있었다면 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함께 힘을 모으면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약물의 영향에서 벗어나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미나의 말에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지역사회센터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직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에서도 신호를 얻을 수 있죠.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어요. 1년 후, 별이는 11살이 됐어요. 예전처럼 빠르게 뛰진 못했지만 여전히 미나와 할머니를 지키는 충실한 가족이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별이는 앞서 걸으며 가끔 뒤돌아봤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함께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어느 가을 아침, 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수의사는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쇠약이라고 했죠. 그날 저녁, 별이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미나가 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별아, 고마워. 넌 최고의 개였어. 별이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미나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몇 년 후, 미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별이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별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우리 가족을 구해준 영웅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실과 사랑,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가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이가 아니었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혹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혹은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이야기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한밤의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